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파트, 자,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 요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 파트, 자, 이것은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 파트로 가서 중개사무소, 자, 여기 조금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4개 파트 정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네, 각각 출제되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32페이지입니다. 네, 자, 3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봤어요. 용어 정의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 법에, 자, 이 법에 의하여, 자, 중개사무소, 자, 이때,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이렇게 이제 용어의 정의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등록이란 말은 뭐냐, 이제 이건데요. 자, 우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제 하나 사무소 오픈하고 싶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네, 안 되죠. 원래 우리 인간은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직업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직업은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로 전문 자격이 필요한 그러한 직업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약사, 또 우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 같은 경우는요, 그 직업에 종사할 만한 자격, 그러니까 이제 면허랄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갖추었는지 행정청으로부터 우리가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게 뭐냐? 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청 찾아가서 뭔가 허락을 받는 거 표현은 다양해요. 자, 어떤 업종은요, 뭐 인가 받는다, 또 인허 받는다, 또 승인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업을 하려면 뭐 한다? 자, 행정청 찾아가서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등록은 거기 보시면 이제 기속성 이런 말이 나와요. 기속이란 말은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갖추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면 행정청에서 그 요건을 검토해서 이걸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등록을 받아줘야 돼요. 이걸 기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갖추는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까다로운 규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두 번째 적법 요건 그랬죠? 자, 적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을 받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법한 중개업이 되고, 만일 등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불법 또는 위법이 되죠. 자, 그런 사람들은 무등록 중개업자다 해서 처벌받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자, 우리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연역적으로 탄생한 부직상 개공사인 중개인,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런데 요즘은 중개인은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인 개공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은 다시 우리가 또 어때요? 이거 중개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는 것, 자, 이거는 우리 중개법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조문에는 말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특수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지역농협, 자, 이거 하나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원래 자기 본래 사업이 있어요. 뭐 금융업도 하고요, 유통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협이. 그런데 이 법조문에 예외로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허용돼 있어요. 단
농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극히 일부만 허용되어 있는데 그걸 할 때 이들도 이제 개공사주의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법인인 개공사면 이들 특수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개법인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것은 중개는 안 되니까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누구만?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등록 신청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개업에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건 누구밖에 안 되느냐? 그럼 공인중개사와 누구밖에 안 돼요? 법인만. 자, 근데 거기 표현을 조심하세요. 우리 법조문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많이 혼동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냐 틀리냐 이러는데 그래서 가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꽤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말을 바꾸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왜냐? 개공사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지금은 중개는 탄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그럼 왜 소공사는 제외되느냐? 소공사로 있으면서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자기 사무소도 하나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무사무소에 소속돼 있어요. 즉 이중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그랬잖아요. 자, 기출문제에 뭐라고 출제됐냐면 법인이 아닌 사단. 보통 이제 사단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법인이 아닌 사단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많이 어려워했는데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반드시 법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아 이제 법인 이름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절차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잘 입력시켜 두셔야 됩니다. 자,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구비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등록, 자,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요건을 검토하여 이제 이걸 다 갖췄다 그러면 뭐예요? 등록 처분을 해 줍니다. 자,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속이란 말은 자, 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등록 받아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게 되면 이제 이때 우리 신분이 개공사로 바뀌어요. 자, 그 전까지는 자, 그냥 공인중개사였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개공사. 그럼 이제 등록을 받았으니까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자, 이 등록증 원본을 우리가 사무실에 자, 이거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게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업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자,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건을 갖추세요 하는데 이 요건도 누가 갖춰야 되게요? 자, 그러죠? 자, 이 요건도 당연히 예, 공인중개사와 자, 공인중개사와 그다음 자, 누구만? 예, 법인만.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각각 갖춰야 될 요건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법조문에는 등록 기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등록 기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한 뭐다? 자,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데 이제 등록 관청이 나오고 있죠? 자, 33페이지 등록 관청. 그러니까 우리가 자, 등록을 신청하러 어디로 가느냐? 네, 등록 자, 관청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은 어디를 가리키냐? 자, 이거 중요하죠? 네. 자, 거기 보시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래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자, 중개사무소. 자,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러니까 여기 구가 있는 동네는 구청장, 군 지역은 군수. 그 다음 이때 시는요. 자, 여기만 조심하세요. 앞에 자, 뭐라고 써져 있죠? 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 행정시.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제주도인데, 자, 앞으로 이제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이제 신설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제주도만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만. 제주시, 서귀포시. 자, 거기는 이제 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시는 구가 없는 시. 자,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 그리고 이때 시는 구가 없는 시의 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구청장. 거기 또 한마디 더 있습니다. 뭐냐? 이게요. 자치구가 있고 비자치구가 있습니다. 자,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 비자치구가 있는데, 자, 자치구란 말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있는 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다 그러는데, 자, 오는 이제 우리 6월 1일, 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구가 있는 동네는요, 구청장을 뽑는 데가 있고 뽑지 않아요. 자, 자치구는 구청장을 직접 투표해서 뽑고, 비자치구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럼 어디가 자치구, 어디가 비자치구냐? 자,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거. 자, 여기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고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가 있는 동네라 하더라도 어때요? 구가 있는 데라 하더라도 구청장 투표용지 없고, 또 자치구는요, 구의회 의원도 있어요. 자, 그 구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자치구 조례가 있고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의회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번 지방선거 할 때 투표용지가 비자치구보다 2장이 더 많아요. 구청장 투표용지,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투표용지.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등록 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요, 자, 자치구, 비자치구 상관없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하러 이렇게 등록 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요건, 자, 이걸 구비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등록 기준 그래요.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 중간에 이제 등록 기준. 자, 그럼 먼저 공인중개사에 갖춰야 될 요건이 뭐나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뭐냐? 자, 실무 교육을 받으라. 자, 그래서 실무 교육을 우리가 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무 교육은 우리가 언제 받아야 되나요? 자, 내용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다 했잖아요. 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등록을 신청하기, 자, 언제? 1년 내, 이때 받아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자,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을 이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또 중개사무소, 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무소 조건에 대해서 꽤 까다로워요.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중개업종은요. 자, 그래서 거기 좀 보겠습니다. 아무 건물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이 말은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지어진 것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에 사무소 설치하시오, 그 얘기인데, 거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그러니까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 자, 근데 조심할 게 미등기 건물은 어떤가요? 그건 괜찮아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 여기 빈 땅이었어요. 근데 건물이 새로 지어졌어요. 자, 그럼 없던 건물이 생겼잖아요.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올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호적에 올리듯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입니다. 아직 등기부는 편성이 안 됐어요. 즉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설치할 수 있나요? 이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법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미등기 건물은 괜찮다. 대신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에 보면 거기 그랬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자, 이런 걸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는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이때는 설치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각종 안전검사를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또 건축 자재는 우리 인간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들어갔는지, 또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진을 대비한 어떤 그런 설계랄지 내진 능력 이런 건 갖추었는지, 자, 각종 이런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아야 사용 승인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는데, 자,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만 안 되었을 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 대신 왜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됐나요? 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서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다음 거기 이제 우리 디귿에 보면요. 소유, 전세, 그다음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이에요.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꼭 자기 건물 아니어도 돼요. 대부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이제 이때 꼭 개공사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계약한 것을 내가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약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확보해야 돼. 자, 물론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또 조심할 게, 그럼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면 괜찮다 해서 주택이다 이렇게 사무소 낼 수 있나요? 이건 안 돼요. 자, 우리 주택도 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인데 용도가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잖아요. 건물의 용도 했을 때 1종 근생, 2종 근생,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물. 자, 이런 데다 사무소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여기다 덧붙이자면, 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결격 사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하나 써 넣으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격에 해당되면 우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 개인적으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법인 살펴보십니다. 자, 시험은 법인에서 나와요. 여기는 이제 오지선다 4개 개수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살펴보십시오. 자, 법인은 뭐냐? 먼저 법인을 설립해라는 얘기예요. 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좀 규모 있게 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법인을 설립하시오. 자, 그럼 이때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하거나, 상법에 보면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형태나 하나 설립하면 돼요. 그건 자유로워요.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은 괄호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게 비영리법인이에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영리 목적이어야 돼.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사회적 협동조합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법상 회사는 이게 다 영리법인이에요. 다 영리법이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라.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본금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자,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 그럼 이제 우리 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자,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 업종이요. 엄청 많잖아요. 수천 가지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중개업을 하겠다는 법인이라면 아무 업종이나 설립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법정 업무라고 그랬어요. 자,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자, 우리 법 몇 조? 제14조.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법정 업무만을 자, 영위할 목적. 자, 이 목적으로 뭐예요? 자,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종이 몇 개냐면 7가지가 있어요. 자, 중개업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걸 우리가 겸업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개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냐 등록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을 못한다.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되어야 된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겸업 파트 배울 때는 또 자세히 다뤄요. 네, 그때 가서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이제 대표자가 있죠. 자, 이 사람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표자를 제외한, 자, 자, 사원 임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용어의 지형에서 봤잖아요. 자, 회사 규모에 따라 이제 몇백 명 되는 데도 있고, 뭐 한두 명 있는 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원 임원들은요, 자,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이들, 자, 대표자와 그리고 자, 사원 임원, 자, 이들 전원이 다 실무 교육을 자, 수료해야 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수료한다는 거. 자, 자격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원 임원도 실무 교육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자, 그리고 이제 이들 자, 전원이 다 뭐예요? 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격이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자, 똑같아요. 법인도 이제 중개사 사무소를 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사무소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 4개 개수가 좀 많은데 자, 시험에 이거요.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법인에게 인정되는 등록 기준. 자,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 틀리지 않도록 자,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가요. 누구 찾아가더라? 네, 등록관청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절차가 이제 쭉 자, 거기 보시면 안 돼. 자, 나 이렇게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갖췄거든요. 라고 이제 등록을 신청할 때요. 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비 서류 이걸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예전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뜸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등록을 신청하는 쪽이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걸 자기가 다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전산망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이런 서류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자, 그럼 번거롭죠? 종이도 낭비돼.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같은 행정청끼리끼리 전산망으로 통해 서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그냥 등록관청이 확인하면 되고요. 확인이 안 되는 건 서류로 제출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있고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뭐냐?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명 전자정보법인데 자, 그런 데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은 직접 확인하고 그게 안 되는 건 이제 신청하는 쪽이 입증을 하는데 우리는 등록을 신청하는 쪽이니까 우리가 입증하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등록관청 자기네가 확인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뭐냐? 거기 제출한 서류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자, 1번이 뭐예요? 자, 1번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4번, 두 번째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려사 이렇게 신려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사용 권한 확보했다는 거. 즉, 임대차 계약서. 그 사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은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자, 자격증은 예전에 사본 제출하라 그랬더니 위조 변조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법인 같으면 법인으로 어때요? 등기를 했는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바로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법인. 네. 이런 식으로. 또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서류가 없어요. 자,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 줘야 합니다. 그 다음 사무소. 자, 사무소 같으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 아닌지는 등록 관청이 확인하고요. 우리는 사용 권한 확보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자, 그래서 등록 관청이 확인하는 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신료사 이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등록 관청이 확인한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외국이나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신원제를 할 수 없어요. 또 전산망을 통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외국이나 외국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요. 또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자, 뭐 외국인 안 물어보니까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이제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수료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수수료는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만, 자, 지방자치단체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우리 자, 시, 군, 구를 가리킵니다. 왜냐? 여기 시, 군, 구청장 찾아가니까 자, 시, 군, 구 조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그럼 이때 구는 어떤 구냐? 자, 자치구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가 자치구일 때는 자치구 조례고요. 만일 비자치구라면 여기는 조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가 비자치구라면 이때 시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자, 성남시 자, 분당구에다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성남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니까 비자치구입니다.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의 등록 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분당구청장 찾아갑니다. 수수료 낼 때는 어떻게 내나요? 분당구 조례가 아니라 뭐예요? 성남시 조례에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와 수수료 냅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이걸 검토해요. 자, 이걸 검토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자, 며칠 내에 해주느냐? 자, 35페이지. 35페이지 거기 메인 위에 보면 둘째 줄 7일 이내에 그랬죠? 자,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자,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당신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자, 법인인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종별 구분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자, 이제 우리 신분이, 자, 이때부터 우리가 개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등록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이때 기준으로 하면 돼요. 등록을 받았으면 무등록이 아니고 등록을 받기 전이라면 무등록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이냐냐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바로 안 줘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증 설정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자세한 것 저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 찾아와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이걸 검토해서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그럼 이 보증 설정,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언제 해야 되느냐? 거기 밑줄 하세요.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자, 이렇게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보증 설정은 등록 후. 그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보증 설정 시기 아주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잘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 이걸 미리 갖추고 등록 신청하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이런 보증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 개공사,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공사 하는 거예요. 왜? 중개업하다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즉각적으로 못하거나 이러면 의뢰인이 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제도라는 게 도입을 했는데, 자, 이것은 누가 하는 거다? 개공사. 그럼 등록을 받아야 개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을 받은 후에 하는 거다.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다. 잘 물어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하면,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그럼 이 등록증을, 자, 교부를 해주는데, 자, 언제까지 교부해줘요? 거기도 체크하세요. 자, 이거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또 여기 있는 말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함정을 파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7일 이내 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록증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교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 환증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이번에 새로 개공사로 탄생했다는 것을 협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협회에 이걸 알려줍니다. 협회에다가.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박스 내용 봐봐요. 등록상 통보 그랬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줍니까? 자, 이거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합격하신 분들이 만일 5월 이때 계속해서 접수가 해요. 그럼 그때 통보하면 귀찮잖아요. 자,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래서 이거 다음 달 10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협회에 통지해야 되는 내용이 거기 박스에 보면 총 몇 개냐면 6개가 있어요. 6개. 자, 이거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등록증 교부사항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자, 이제 이거 하나 배웠어요. 자, 그러면 등록증에 등자. 자, 등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각종 신고사항이잖아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이때 신고사항인데 사무소 이전 신고에 이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의 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 자, 고용의 고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신고죠. 자, 맨 앞에 휴업의 휴자. 자, 그리고 행정처분이죠. 자, 행정처분의 행자. 자, 그러면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2등분 휴행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휴업 폐업 신고, 행정처분,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등분 휴행고. 자, 조심할 게 이때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만 들어가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안 들어가요. 왜냐? 협회에 통보하는 건 등록 관청이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 관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간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등분 휴행고. 자, 여기서 다 외우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업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박스 바로 위에 자,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거기 4번 내용도 쭉 밑줄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등록을 받아서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이것을 뭘로 보느냐? 휴업처럼 보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휴업 파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휴업 파트에. 그러니까 등록을 해줬으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휴업처럼 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휴업은 3개월 초과하여 이렇게 조금 길게 할 때는 뭐예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등록을 해줬는데 업무 개시가 개인 사정에 의해 좀 딜레이 돼요. 늦어져요. 3개월 넘을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냐?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3개월 이내에는 업무를 개시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자, 등록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보증 설정하고 신고해요. 등록증 받았죠? 사무실에 걸어놓고 업무를 합니다. 또 우리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 해야 되는 게
인장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치를 다 어때요? 이 기간 내에 갖추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업 신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자 36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이게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그럼 부수적인 내용들. 자, 이렇게 등록과 관련된 자, 부수적인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36페이지. 자, 종별 변경입니다. 자,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종류를 바꾼다. 자, 우리 법인인 자, 개공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다음에 중개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개인이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할래요. 할 수 있죠. 또 이 사람이 나 대표자가 돼요. 법인 설립하여 나 법인으로 할래요. 할 수 있잖아요. 법인 하다 때려치고 나 혼자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종별 변경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종류를 바꾸려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은 신규 등록.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라. 당연하죠. 자, 보세요. 자, 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이 요건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다시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다시 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개공사 종류를 바꾸려면 등록을 다시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네. 대신 이제 편의를 봐줍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번에 하나, 둘, 셋째 줄. 자, 동그라미 번에 셋째 줄. 그럼 이렇게 자,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좀 편의를 봐주는데 뭐가 있냐? 자, 이 경우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있잖아요. 그 서류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 신뢰사 제출했어요.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소 옮기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내가 법인으로 종료를 받고. 그럼 굳이 이것도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 굳이 제출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자, 기존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무소에 등록증이 2개가 걸려.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이중 등록처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존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실무교육도 면제된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업무의 영속이기 때문에 또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예외입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자, 예외. 자, 그래서 거기,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자, 부칙상 개공사 누구예요? 중개인이잖아요.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일할래요. 어디에서? 등록 관청 관할 내에서. 자, 그럼 이렇게,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관할 내에서 종별 받고 살 때, 자, 이때는 등록증 재교 방법으로 간단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개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등록증이 있어요. 이 등록증 반납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체크되어 있는 등록증 이것만 그냥 간단히 교체하면 돼요. 굳이 이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 잘 들어야 돼요. 중개인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른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는 신규 등록입니다. 오직 이 경우만 재교부 방법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딱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의 효력 소멸 있죠?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등록의 효력 소멸. 자,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의 효력이 이제 소멸되는데, 자, 어떤 경우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자, 이거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거기 첫 번째.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자, 더 이상 할 사람 없죠? 자, 우리 등록은 일신 전속적이라고 그래요.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만 인정되지, 이걸 다른 사람이 양도 대여하거나, 이 사람이 사망하면 자식이 물려받아 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취소 처분. 자,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적발해서 이제 자, 취소 이렇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취소 처분을 내리니까 소멸되죠. 자,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서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중에는 즉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아직 등록은 살아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 취소 사유를 적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해야 그때 소멸돼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이 취소 사유 중에 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됩니다. 자,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취소 처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소멸된다. 자, 이것만 조금 주의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폐업 신고. 자, 개인적으로 그만두고 싶어요 하고 폐업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 수리되어야 뭐예요? 그게 소멸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때려치웠다고 셧다운 내려놓고 신고를 안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사실상 폐업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는 신고 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은 살아있어요. 자, 폐업은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 수리가 되어야 소멸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무등록업자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데 자, 보겠습니다. 무등록업자는요, 말 그대로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해요. 그러면 자,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무등록이냐 아니냐 고르세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무등록이냐 아니냐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등록이 있냐, 이때 기준으로 이때 등록을 받았냐. 자, 그런데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등록을 받으면 무등록은 아니라는 거. 자, 다시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등록을 받았다면 무등록은 아니다. 단 제재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이냐 아니냐는요,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뭐 무등록 유형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등록이 있냐 없냐만 따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판례를 보시면 자,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과 관련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을 자, 무등록업자가 성사를 시켰어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이 당사자의 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이건 아니죠. 자, 이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계약은 무등록업자가 중개한 거하고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그러면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대립되긴 하는데, 자, 판례는 이거 중개 보수 받을 수 없다. 왜냐? 무등록 자체가 불법인데 중개 보수를 받게끔 인정하면 무등록 허용하는 권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는 중개 보수 받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 따라서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정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을 때, 그럼 이건 어떠냐? 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것은 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고 만일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이때는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에 다닌다는 것을 지인이 알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한테 계약서 하나 써달라.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들여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너 이사 안 가? 내가 계약서 써줄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업이 돼요. 그럼 무등록으로 처벌돼요. 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우리 37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판례, 이제 우리 4번 판례가 있어요. 자, 이 4번 판례,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 거기에 밑줄 치고 1번. 자, 무등록 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 또, 무등록 개공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행위, 거기다 밑줄 치고 또 2번. 자,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한 의뢰. 그럼 이 의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업자를 처벌하는 거지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그 의뢰인까지 처벌하느냐?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공동정범, 여기서 공동정범이란 말을 줄여서 우리가 공범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의뢰를 했으니까 중개를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도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등록업자를 처벌하는 거지 의뢰인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에게 처벌되는 건 아니다. 자, 이것도 한번 판례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